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먹는 순서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입니다. 지은이는 박민수, 펴낸 것은 원앤원 북스입니다. 저자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으며 구독자 50만 명의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 ND 의원 원장으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먹는 순서를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먹는 순서를 바꾸는 거꾸로 식사법을 고안해내고 여러 매체를 통해 전파하게 된 배경에는 뼈아픈 경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40점. 나는 내 눈앞에 놓인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생활은 불규칙해지고 체중은 74kg까지 불어났으며 허리 둘레는 36인치에 달했습니다. 전형적인 배불뚝이 아저씨 체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만성요통이 생긴 것은 물론 자도 아침이면 눈을 뜨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나 스스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냉정하게 돌아봤더니 내게는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가 가장 필요해 보였습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나의 식습관을 분석하기였습니다. 나는 섬유질은 부족하고 탄수화물은 넘치는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식사를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끼니를 해치우고 있었습니다. 내 식습관의 문제점을 깨닫고 고안해낸 것이 바로 젓가락을 주로 사용하여 식사 시간을 늦추고 채소부터 먹음으로써 섬유질 섭취를 늘리는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식사법을 바꾼 후 내게는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놀랍고도 긍정적인 변화를 몸소 체험하면서 나는 이 기적의 식사법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있게 거꾸로 식사법을 전파하게 됐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을 고안한 지 15년. 나는 지금도 꾸준히 지키고 있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은 특별한 다이어트법이 아니라 먹는 순서만 바꾸는 식습관입니다. 한번 습관 들이면 어렵지 않게 평생 꾸준히 지킬 수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살찌는 유전자를 가졌다. 음식을 보고 참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배고플 때나 힘들 때면 우리는 식욕이 더 넘치지요. 오히려 음식 앞에서도 자제력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 이상해 보입니다. 인류는 수십만 년 또는 수백만 년의 기나긴 대기근을 견뎌왔습니다. 음식이 풍족했던 적이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9끼니를 내리굶다가 겨우 한 끼 먹는 일이 다반사였지요. 그러다 보니 인류는 음식만 보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배부터 채우고 보는 유전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음식 앞에서 체면을 차린 조상들은 후세에 자신의 유전자를 거의 남기지 못했을 것이고 음식과 식사에 진심인 조상들만이 자신의 유전자를 대대로 남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를 스스로 자제력이 부족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리 온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이 생각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거꾸로 식사법의 첫 단계는 식욕을 인정하라입니다. 원래 사람은 음식 앞에서 약할 수밖에 없어 라고 순순히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게다가 음식이 넘치는 현대 사회에서 살찌지 않고 자신의 체중을 잘 유지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다이어트로 몸을 망치는 사람들. A씨는 심한 다이어트로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제대로 물도 마시지 않고 극도로 음식을 제한하는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면역력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그만 독감까지 걸리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로 한창 두려움에 떨던 시기였기에 혹시 자신이 감염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독감인 것이 확인되어 겨우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나는 A씨 같은 분을 너무도 자주 만납니다. 다이어트가 뭐라고 건강까지 해치며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이어트, 면역력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기가 쉽진 않지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지 못한다면 차라리 다이어트를 포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이어트는 항상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면역 건강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만 무리해도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이어트 할 때 중요한 것은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입니다. 체중 조절보다 몇백 배 중요한 것이 면역력 그리고 건강입니다. 건강한 다이어트가 아니라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쁜 식습관 점검하기. 1. 일주일에 3번 이상 야식을 먹는다. 2. 음식 일기를 써본 적이 없다. 3. 많이 먹어도 포만감을 잘 느끼지 못한다. 4. 하루 중 식사 외에 군것질을 2번 이상 한다. 5. 물 대신 커피나 음료수를 자주 마신다. 6. 하루에 물 마시는 양이 2리터가 안 된다. 7. 다른 사람과 식사할 때 많이 먹는 편이다. 8.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 때 잘 참지 못한다. 9. 스트레스가 심할 때 음식을 찾는다. 10. 주 3회 이상 외식을 하거나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다. 11. 지금 먹는 음식의 칼로리를 잘 모른다. 12. 음식을 남기거나 버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13. 사무실 책상이나 집에 항상 군것질 거리를 놓아둔다. 14. 식사 시간이 20분 이하다. 15. 요리를 자주 하지 않는 편이다. 16. 아침 식사를 거른다. 17. 부정적인 기분일 때 많이 먹는다. 18. 나중에 배가 고플까봐 미리 군것질한다. 19.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20. 저녁으로 주 3회 이상 외식을 하거나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다. 위에 20개 항목 가운데 5개 이상 해당한다면 당신은 이미 나쁜 식습관에 상당히 젖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잘못된 식습관부터 고쳐야 합니다. 다이어트 말고 거꾸로 식사법이 필요한 이유. 거꾸로 식사법을 처음 시작할 무렵 나는 요통에 시달리고 비만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경험을 하면서 우선 나의 식사 습관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잠잘 시간도 없었던 레지던트 시절부터 밥을 빨리 먹는 습관이 남아서 여전히 밥을 빨리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만감을 모른 채 많이 먹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인이 살이 찌는 가장 보편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내 식습관이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도 않았습니다. 밥을 많이 먹고 반찬을 적게 먹는 것 정도가 다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살이 찌고 있었습니다. 식사하는 패턴을 거꾸로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밥 한 번, 반찬 한 번. 여기에 한국인이 살이 찌는 문제의 핵심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탄수화물 중독 식습관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어 채소 반찬 한 번, 비채소 반찬 한 번, 밥 한 번, 식사를 바꾸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체중과 허리 둘레가 성공적으로 줄었고 고질인 요통도 완쾌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점은 다이어트 하기가 크게 괴롭지 않았고 에너지의 저하도 없이 힘들지 않게 체중을 감량했다는 점입니다. 체중만 감소한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에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을 통한 나의 변화. 1. 74kg에서 62kg으로 체중 12kg 감소. 허리 둘레 36인치에서 30인치로 감소. 3. 고질적인 요통 감소. 4.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활력 증가. 5. 만성 피로에서 활력이 넘치고 남아도는 상태로 변함. 거꾸로 식사법의 가장 뛰어난 장점은 다이어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배고픔을 억지로 참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요에 대한 걱정으로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 역시 거꾸로 식사법을 창안하기 전까지는 살을 빼기 위해 이런저런 다이어트를 시도하면서 늘 배고픔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 몇 차례 실패도 겪었지만 거꾸로 식사법에서는 그런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식사법, 먹는 순서를 바꿔라. 거꾸로 식사법의 핵심은 밥, 반찬 순으로 먹는 게 아니라 채소, 반찬, 밥 순으로 순서를 바꿔 먹기입니다. 거꾸로 식사법 실천하기. 1. 식탁에 편안하게 앉는다. 2. 나는 천천히 식사할 거야 라고 되낸다. 3. 나는 채소 반찬, 다른 반찬, 밥 순서로 먹을 거야 라고 되낸다. 4. 조금 힘들더라도 이 순서를 계속 상기하며 식사한다. 5. 중요한 것은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이다. 6. 한 입 넣은 음식은 입에 침이 고일 때까지 20번 이상 꼭꼭 씹는다. 7. 중간중간 채소, 반찬, 밥 순서로 식사를 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인다. 8. 이렇게 마음을 챙기며 식사하면 훨씬 더 포만감을 잘 느낄 수 있으며 음식의 맛도 잘 느낄 수 있다. 9. 이렇게 최대한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친다. 이 식사법이 습관으로 굳을 때까지 의식적인 행동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에피타이저는 오케이, 디저트는 노. 음식을 위에서 장으로 보내는 데에는 최소 5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식전에 에피타이저로 과일 한두 조각이나 당근 등의 채소를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이것들이 실제 식사에 앞서 장에 먼저 도달해 장을 깨우고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돕습니다. 에피타이저의 가장 큰 역할이자 장점은 과식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려면 위가 아닌 뇌가 배불러야 합니다.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위는 즉각적으로 채워지지만 이를 뇌의 포만 중추가 감지하고 배부름을 느끼는 데는 적어도 15분에서 20분이 소요됩니다. 음식을 빨리 먹으면 위가 가득 차도 뇌는 아직 배부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위의 상태가 뇌에 전달될 즈음이면 우리는 이미 배가 터질 듯한 상태가 되곤 하지요. 식사 전에 에피타이저를 먹으면 전체 식사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 뇌의 포만 중추가 만족을 느낄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식을 하지 않아도 적당량을 먹는 동안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되지요.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셔라. 우리는 종종 식욕과 갈증을 혼동합니다. 이 두 욕구를 느끼는 내 부위가 매우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인데요. 많은 사람이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해 음식을 먹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목이 마르기 전에, 아니 배고픔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갈증 신호가 느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또 깜빡 잊고 물을 제때 마시지 않아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갈증 신호가 왔을 때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신속하게 물 한 컵을 마시는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갈증을 느낄 때 지체하지 말고 한두 컵, 많게는 두세 컵을 마셔서 갈증을 신속하게 해소해야 갈증을 배고픔 신호로 착각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1시간에 한 번 이상 주기적으로 충분히 물을 마셔야 배고픔의 유혹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 2리터를 마셔보면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혈액이 잘 흐르고 신진대사가 빨라지는 것을 금방 체감할 것입니다. 탁했던 소변이 맑아지고 자주 느끼던 피로가 사라지는 것도 체감할 것입니다. 물 마시기에도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낮 동안 충분히 물을 마시고 자기 전에는 가급적 마시지 않기입니다. 특히 자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다양한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몸 여기저기가 붓는 부종이 생길 수도 있고, 자는 동안 방광이 차서 수면 중 요일을 느껴 잠에서 깨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 중에는 운동을 줄여야 한다. 격렬한 운동을 조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극심한 운동을 한 후에는 거의 필연적으로 극심한 식욕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소 운동을 잘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갑자기 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체내에 다량의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평소보다 훨씬 심한 식욕에 시달리게 됩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지도한 제이 씨는 힘들게 체중 감량을 했다가 다시 살이 찌기 시작하면 또 다이어트에 돌입하면서 한동안 잘 나가지 않던 피트니스 센터에 나가 운동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제이 씨 역시 이런 격렬한 운동이 오히려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비 때마다 찾아오는 엄청난 식욕 폭풍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나는 제이 씨에게 운동 시간을 최대 1시간으로 제한하고 대신 거꾸로 식사법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식욕을 다스리는 방법들과 전략들을 실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운동을 줄인 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운동을 반 이상 줄이자 자연스럽게 심했던 식욕 역시 어느 정도 줄어서 오히려 식욕 다스리기가 쉬워졌습니다. 제이 씨는 지금까지 했던 다이어트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이어트 할 때 운동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운동은 식욕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하게 해야 합니다. 채소 먹고 비채소 반찬 먹고 밥을 먹는 습관을 들이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것이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